해군 UDT 특수전부대 요원 한 명이 마비 증상을 보여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. 네, 지금 현재 치료 중이라고 하는데요. 예, 잠수해서 구조 작업을 하다가 지금 마비 증세인데요. 자, 어떻게 봐야 됩니까, 대령님? 저런 경우는 그 마비 증세가 잠수병일 수가 있습니다. 예. 잠수병일 수가 있을 때는 빨리 그 옆에 있는 그 청해진암이나 평택함으로 옮겨서 챔버에 넣어서 빨리 치료를 해야 됩니다. 챔버라는 게 감압 압력을 낮춰주는. 예, 그렇습니다. 압력을 낮춰주고, 그러니까 질소가 많이 들어가면은 사람이 그 어지럽고 마비가 옵니다. 예. 네. 그런 때는 빨리 챔버에 넣어서 산소를 그 압력된, 그러니까 압축 산소를 넣어가지고 예. 빨리 그 치료를 해야 됩니다. 저런 일이 종종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. 저렇게 마비 증세가 오는 것이. 아마 이번 작전에 처음 난 것 같습니다. 예. 네. 종종 나지 잠수를 않습니다. 무리하게 해서 나오는 증상입니까?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. 사람마다 다른데 뭐 무리를 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체력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네. 예, 여러 원인을 이제 그 담당 그 해양의학 전문 군의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. 그 사람들이 바로 치료할 겁니다. 네, 지금 뭐 워낙 그 1분 1초가 급하기 때문에요. 네. 다들 요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작업을 원래 해서는 안 되는 그 정상적인 환경이라면 할 수 없는 그런 작업까지도 지금 하고 있고. 네. 자, 그 문제가 없어야 되겠습니다. 건강을 빨리 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권 기자, 조금 전에 더 내려앉았다고 하지 않습니까? 네. 지금 그 선수 부분이, 뱃머리 부분이 원래 10m 내려앉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. 지금 갑자기 내려앉는 게 아니라 이제 점점점 내려앉으면서 지금은 재보니까 20m까지 내려앉았다는 거거든요. 그렇죠. 이게 사실 그 선체가 가라앉는 것도 있지만 예. 이 선체가 지금 그 있는 곳이 펄입니다. 예. 그래서 바닥이 지금 그 말하자면 뭐 진흙 같은 곳이기 때문에 예. 이곳에 있으면서 조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배가 점점 그 사실 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. 예. 네. 그래서 이 배가 가라앉는 것도 있지만 그 선체 자체가 지금 그 선미가 지금 바닥에 있지 않습니까? 선미가 먼저 닿지 않습니까? 그 예. 부분이 이 펄 안쪽으로 점점 들어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예. 대령님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? 이렇게 되면. 이게 그렇습니다. 이제 배가 열이 있다가 물살이 세면은 요 밑에 이게 파이지 않습니까? 네. 파이면서 서서히 가라앉는데 첫날 수요일 날 저희가 그 사고 접했을 때는 한 10m 이상 보였지 않습니까? 예. 둘째 날은 반 보이고,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물속에 들어갔고, 이 들어가는 각도로 봐서 오늘 정도에는 해저에 닿지 않았느냐라고 보는데, 어제 그 해양기술원에서 그 사이드 스캔 소나로 주변을 탐색했을 때 그때가 저조였습니다. 예. 저조 때 수심이 약 40m가 나왔었습니다. 네. 40m가 나왔었는데 지금 오늘 간만의 차가 2m입니다. 예. 그러면은 물이 빠지면 40m고요. 네. 물이 들면 42m입니다. 근데 저 배의 폭이 22m입니다. 예. 따라서 42m에서 22를 빼면 20m입니다. 그러면 저 배는 다 이제 바닥에 닿은 겁니다. 예. 20m 지금 수면에서 20m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? 예. 네. 그러면 저 폭이 20m가 배가 누워있지 않습니까? 예. 22를 더하면 42 아닙니까? 수심이 지금 42니까 바닥에 완전히 단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비스듬히 기울어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닥에 닿습니다. 평평하게 내려앉았다는 예. 말씀이시죠? 닿습니다. 그 민간 잠수 요원들의 얘기로는 그 배에 있는 구조물들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서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배가 뒤집혀져서 지금 그런 겁니까? 그러니까 그 90도보다는 90도에서 180도 사이로 배가 지금 뒤집어져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선체 90도로만 딱 누면은 상부 구조물이 해저면에 안 닿지 않습니까? 네. 배가 90도 그러니까 90도에서 180도 사이로 배가 지금 해저면에 닿다는 얘기죠. 단 부분은 자꾸 부러진다는 것은 배가 더 자꾸 들어간다는 얘기죠. 뻘 속으로. 네. 그래야만이 그 배가 이 상부 구조물이 이 파손이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배는 좌연쪽으로 기울여서 90도에서 180도 사이까지 누워서 서서히 뻘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. 뻘 속으로 들어가니까 배가 상부 구조물이 90도 누우면 배가 이렇지 않습니까? 예. 이 상태에서 더 들어가니까 요 상부 구조물이 부러지는 거죠. 예. 예. 자, 구조 작업이 다 끝나면 인양을 해야 될 텐데 인양하는 데는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? 이제 뻘 속으로 배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중에 인양을 하기 위한 체인을 넣어야 됩니다. 예. 이 체인을 넣을 때 더 터너링 하기가 힘든 거죠.
배가 예를 들어서 들려 있으면 줄 내기가 쉬운데 예. 네. 계속 박히지 않습니까? 박히면 박힐수록 요 밑으로 파서 터널을 내야 되는데 이제 터널을 낼 때 조류가 있으면 뻘과 모래는 조류 방향에 의해서 쓸립니다. 그러면 사람이 들어가서 터널링을 할 때 예. 그때 막힐 수가 있죠. 예. 아무래도 구조 작업을 하는 잠수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.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그 30m 수심에서 작업하는 거하고 40m 수심에서 작업하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네. 이제 잠수 작업이 좀 더 힘들어지죠. 예. 자, 마지막으로 권 기자. 네. 좀 전 그 수사 상황 들었는데 오너 일가에 대해서요. 청해진 해운 점점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거든요. 그렇습니다. 예, 좀 브리핑 해주시죠. 일단 지금 그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는 아시다시피 그 목포에 있는 지금 그 검찰에서 그 합동수사본부에서 하고 있고요. 네네. 지금 오너 일가에 대해서는 지금 인천지검에서 특별수사팀이 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아시는 것처럼 그 유병언 회장이 있죠. 이 네. 과거 이 오대양 사건에 연루됐던 87년도예요. 그렇습니다. 예. 예, 그때는 이제 신도들의 그 헌금을 자기가 그 썼다는 이유로 네. 사기 혐의로 4년 동안 복역을 하기도 했었는데요. 예. 이번 사건에도 연루가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세월호를 갖고 있는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자로 돼 있죠. 실제로는 이게 유 회장의 두 아들이 이 청해진 해운을 지분을 갖고 있는 건데요. 네. 이 검찰은 유 회장 일가의 지금 재산을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은 뭐냐면 이 사건 관련된 수사와도 관련이 있겠지만 이번 그 책임 소재가 가려진 뒤에 이 배상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단 숨겨진 재산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. 근데 유병언 회장이 이 사실은 오대양 사건 이후에 완전히 이 잠적을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뭐냐면 그 외부로 공개가 안 됐었습니다.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재산이 어마어마했던 거죠. 네.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유 회장 일가가 갖고 있는 땅이 제주도 그리고 경기도 안성에 뭐 그 큰 땅이 있고 또 해외에도 엄청난 양의 부동산이 있다고 합니다. 프랑스의 그 아예 작은 마을 전체를 낙찰을 받았다고 하고요. 네. 그리고 뉴욕의 대저택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고급 주택 등도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뭐 수천억대 재산이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. 예. 특히 이 가운데는 해외 부동산 투자가 제한됐을 때 매입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 검찰은 재산 해외 도피나 또 역외 탈세 혐의도 있는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지금까지 진교중 대령님 그리고 권준기 기자에게 들었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.